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한판의 초대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국회 박덕흠 의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그 리얼토크 한판이 그다지 이렇게 얌전한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에 임하는 자세를 좀 하나 여쭤볼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 예.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덕흠 그는 누구인가? 출발하죠. 변호사님. 예, 제가 오늘 담당을 했습니다. 1953년 만으로 53세시고요. 충북 옥천 출신이십니다. 지역의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는 청년 정치인이시죠. 서울과학과기대 졸업하셨고 연세대하고 한양대에서 토목공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대학에 출강도 하셨고 그다음에 토목건설업으로 사업적으로 대단히 성공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기단체 회장도 여러 곳 하셨고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거기 회장도 하셨고 충북 출신 출향 인사들이로 구성되어 있는 충북협회 회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고향인 옥천하고 보은 영동에서 국회의원으로 총선으로 출마해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단박에 당선이 되셨죠. 단박에. 네. 그리고 지난해 다시 재선 의원이 되셨죠. 이제. 그래서 요번에 최근 8월달에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또 한 번 재선되셔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총지휘하시게 됐죠.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타이틀이 가장 좋으십니까? 제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시 회장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지금 현직이 또 저 국회의원직이니까 지역민들 생각해서 국회의원직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시고. CEO로서는 굉장히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굳이 피곤한 정치 왜 시작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피곤한지를 몰랐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충북 출신이잖아요. 또 옥천 출신이고 주위에 이 기댈 언덕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서울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우리 충북 모임이라면 서울에서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후배들 격려해주고 같이 소주 먹고 모임 다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그래도 우리 충북인들이 좀 힘을 합쳐서 충북 사람들끼리 좀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자. 이래서 다녔는데 이게 안 되는 기대런도. 또 고향에 보니까 너무 낙후돼 있고 이 50년 동안 정치하신 이용 의원이 계셨지만 그래도 지역에 내려가면 뭐 제대로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고향에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봉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좀 발전시켜 보자 그런 뜻을 가졌고 특히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정치인으로서 꿈과 희망을 갖고 애들이 정말 저를 본보기 삼아서라도 애들이 그런 꿈을 갖게끔 그걸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깊었습니다. 옥천, 지금은 이제 동남 사군으로 이제 돼 있지만 그 전에 남부 3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정치인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맹주. 네. 오랫동안 맹주. 그러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감히 누가 덤비기 어려운 아주 그냥 이런 상황. 이게 쉽게 도전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뭐 이용 의원이 더 같이 붙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거물하고. 오히려. 그거는 이제 제가 명분이 있거든요. 세대 교체론.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세대 교체 대상인 것처럼. 이제 또 젊은 분이 경쟁자로 등장하니까. 뭐 남부 상군이라고 속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용희 의원이 사실 정치 구단이잖아요. 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물림으로 이제 이재한 그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서 아마 그 초반에 초선 그때 처음 선거 때
워낙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 선거 후유증도 엄청났잖아요. 아마 그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어떤 그게 아마 오늘날 그 재선되고 있는 달금질이 됐지 않나 이런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전투력. 예, 전투력을 아주 뭐 많이 키운 거죠. 맷집도 키우고. 그건 뭐 사실 이제 맷집이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많은 학습 공부를 했죠. 또 이용희 의원의 장점을 좀 제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그분 나름대로의 그 장점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죠. 저는 초년생이고 그렇죠. 그분은 그 지역에서 50년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5선 의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고 거기 또 한 군데 또 우리 같은 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인 심규철 의원이 있어가지고 더 어려움이 더 컸죠. 그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사실 그 대선 전에 저희들이 KTX 세종역 신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국토 이제 위원이시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잠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세종역 설치는 사실상 이게 안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종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충북도민, 대전시민, 또 충남도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 세종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단초가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은 세종시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주주가 있는 거예요, 주주. 그렇습니다. 주주입니다. 저희 충북도민들도 주주인데 그걸 이 주주총회도 안 거치고 그냥 마음대로 세종시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대표자가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국토의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뭐 지금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뭐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밉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정치를 크게 하신 분이니까 같이 이제 이해찬 총리도 같이 상임인데 전 총리도 근데 뭐 그런 내색은 전혀 안 하시고 또 그 전에도 저는 서울시 부시장 하실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춘희 저 시장은 또 제가 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할 때 차관을 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하고 저녁도 먹고 이래요. 아, 그래? 그 저녁 먹는 자리에 대놓고 한번 얘기를 했죠. 당연히 그야 얘기하지 않았나.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이게 지금. 이제 그쪽에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찬 전 총리 의원도 실세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실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경계심을 좀 갖고 이렇게 가야 그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도당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국토위 소속이시기도 하니까 오신 김에 한번 딱 그 단판을 한번 다시는 세종역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분간은 안 나올 겁니다. 당분간은. 근데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것은 또 흐름이 또 바뀌다 보면 어떻게 될 수가 어떻게 된다는 보장을 못 하니까 항상 경계심을 갖고 저도 저녁 가끔 하신다니까 그 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각서 같은 거를 딱 도장 하나 받아서 그럴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쓱 내밀어. 여쭈는 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세종 서울 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가 지금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서명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뭐 상당히 그 좀 우리 충북이 좀 불리하다,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도 있고 그것도 있고 지금 뭐 우리 국토 소속이 하실 일이 터져.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가 국토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 지역구 문제 현안보다도 충북에 대한 현안이 더 크더라고요. 전에도 뭐 우리 청주공항 문제, 또 이 KTX 문제. 또 중부고속도로 문제, 이제 지금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문제 이걸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국토위 전체 회의 열렸을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 국토부가 이제 지금 이제 재정 국가 사업으로 돌렸잖아요. 재정 그걸 돌렸는데
이게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게 제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이게 민자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편리성을 또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세종시가 뭐 20만 이 안팎인데 서울 세종만 고속도로를 놔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익성하고는 관계가 없이 왜냐하면 서울 세종만 다녀갖고 수익성이 나오겠습니까? 20만 인구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수익성도 창출하고 지방 지역 균형 발전도 또 같이 가야 되고. 네. 그러려면 청주 거쳐서 대전까지도 어쨌든 이렇게 통과를 해서 조금 시간이 다 뭐 5분이든 10분이든 더 걸리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를 시켜야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주식회사인데 우리가 세종시의 주식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주주로서 권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좀 많이 따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국토위 열리면 또 장관한테 이제 또 질의를 해서 자꾸만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장관의 그날 답변은 본인이 직접 가는 걸로 하면서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맞는다 해서 이제 뭐 대전 151만, 우리 청주 86만 인구를 이게 20만 인구를 위한 도로를 놔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좀 질의를 해서 이제 부당성을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세종역 문제도 그렇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우리 박 의원님께서 현직에 더 오래 큰 역할을 해주신 상황이 그런데 제가 좀 까칠한 이렇게만 가면 노래할토크 한판이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미리 준비한 까칠한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동남 하겠습니다. 사군을 위해서 지역구인 동남 사군을 위해서 뭐 많은 일도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문제 우리 충북 지역 전체 중요한 뭐 이슈를 뭐 책임지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비판이 좀 많아요. 중앙 정치 수준에서 너무 존재감이 없다. 막말로 4년에 한 번 중요한 인물로 부각돼요. 개원 초기에. 재산 많은 의원님으로만 부각될 거. 중앙에서 너무 존재감이 없다. 너무 자기 목소리가 없다. 중앙에서 너무 활약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에서 목소리 높이고 또 시선을 받다 보면 결국은 지역의 피해를 또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실익을 따지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를 좀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실리를 따져야 된다. 지금 저번에 정치개혁 특위 뭐 간사 이것도 이제 됐었는데 제가 고사를 좀 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실익을 따져보는 거 실익을. 그걸 맡았을 때에 제가 뭐 TV에 나오고 뭐 중앙정치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익에 있어서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존재감 그 자체는 쉬워요. 그거 얻으려면은. 그거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후에 필요할 때 그걸 써먹어야죠. 정말 까칠한 질문. 이 방송하기 전에 비서진에서 꼭 요청한 게 있어요. 재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좀 전에 짧게 했는데 이게 성공한 CEO로서 정치인이 되는 데는 이미지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셨고 또 돈이 많다는 게 김무성 의원도 그렇지만 전 대표도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뇌물이나 정치 자금에 연루될 일이 없으니까 정치를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좋은데 일반 사회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져요. 큰 정치인이 되는데 오히려 재산이 많은 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부담스럽죠.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이 분위기가 틀려지더라고요. 이게 분위기가 뭐냐 하면 돈이 많다라고만 그냥 막연히 알다가 이제 재산이 공개가 딱 되니까 이제 주위의 시선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건 좀 과한 표현이지만
그 남의 돈은 좀 꽁돈같이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말로 지금 표현을 못하지만 느낌 저는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선거 방식 생각을 저는 몰랐던 거는 저는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진짜 완전히 자수성가 하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고 돈 빌려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이게 저희 형님이 또 그 돈을 빌려줬다가 혼났잖아요. 수사받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재산이 이제 그 어떻게 일구고 어떻게 잘 형성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대신에 그런 재산들을 잘 관리하고 잘 또 사이에 이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발신되고 장학금이나 이런데 엄청 많이. 근데 세금도 많이 냈어요. 세금도 많이 내고 저는 세금 내는 데는 뭐 국회의원 되면 이제 돈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거꾸로 또 그렇죠. 장학금이나 그렇죠. 기부금을 마음대로 낼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죠. 또 어디든 재산을 보존하려고 국회의원 하신 거 아니에요? 장학금이나 기부금 달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박덕흠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도당위원장 박덕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몇 사람이 속썩인 부분도 있고, 그렇죠. 계속 터졌죠. 예, 내년에 선거도 치러야 되고, 이제 그 한때 뭐 도지사설도 나왔었는데 출마는 뭐 자체는 아직은 접거나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지사 도지사 출마설은 한참 들었죠. 글쎄 주위에서 뭐 항상 만나면 그걸 여쭤보시는데 저는 뭐 제가 도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고 일단 지역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셨고 또 지역을 위해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뭐 도지사 역할 또 국회의원 역할은 또 틀리거든요.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뭐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도당위원장의 역할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당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무거워져요 제가. 아마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차대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내년 지방선거를 그래도 본전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어떤 잠도 잘 안 와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렇다 할 카드가 없어서 이제 가정입니다. 이 위원장님만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당이 사실 국회의원 수가 이제 그냥 지역에는 5분이지만 전체적으로 107명인가요? 아마 저희 당 의원님들이 그러는데 한 분이 아쉬운 그런 막 던질 상황이에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개인 의원직을 던질 때에 된 그런 후유증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저는 느낌이 그걸 들었어요. 지금 전국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니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전력이나 이런 공무원도 바로 그만두시고 일반회사 직원하던 그만두셔서 사업에 뛰어드셨고 사업도 딱 접고 정치인으로 뛰어드시는 것처럼 도지사 생각이 엄청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납배들하면은 바로 출사표 던졌어요. 저는 사실 도지사 생각 자체는 없어요. 저는 예전에 생각 안 했는데 요새 갑자기 99% 없고 99%요? 네, 99% 없습니다. 아니, 99%는 없고 정치인은 또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또 선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100%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냥 예전처럼이었으면 아마 100% 아니 저도 그랬으면 제가 그때 상황부터 준비를 했죠. 제가. 그렇다면 지금 뭐 차기 도지사 후보가 지금 마땅한 인물이 없는데 그게 큰 난제네요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발굴해야죠. 뭐 발굴해서 정말 이제 저는 이제 도지사 선거 자체는 좀 역발상을 좀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제 힘이 아니라 당 대표가 또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역발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역발상이라는 말씀은 새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뭐 정치인이 아닌 뭐 경제 전혀 뭐 이제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어차피 지는 카드로서 만약 생각을 한다면 역발상을 해서 전화위복을 시켜가지고 당선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지는 선거면 이종배 의원을 추천해 주시죠. 아니 이종배 의원이 나오면 되죠. 이종배 의원이야 뭐 사실 부지사까지 하시고 뭐 부시장요 청주 부시장도 하셨고 또 뭐 충주시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력은 제일 화려하죠. 지는 카드에 또 그 이종배 의원님을 또 갖다 붙여가지고 또 이거 보시고 선생님 또 쳐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농담은 이기는 카드라는 얘기죠.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최변 고시 3과 인재입니다, 인재. 영입 하시죠. 지는 선거에 지는 카드 어차피 우리 최용현 변호사님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좀 모셨으면. 그러니까 영입위원장이지 뭐 후보 카드 뭐 이런 건 아닌가? 아니 이제 또 후보 영입위원장 직접 뛰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일단은 도당 위원장한테 눈에 들었으니까.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미리 만나신 거가 다 마음에 들어 하시죠? 왜? 뭐가 뭐 잘생겼잖아요. 뭐 잘생긴 게 어디가 잘생겼어요? 내년 선거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썩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죠.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정말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뭐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악재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려면은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못 넘어가지. 그런 아픔을 저부터라도 내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디디고 또 우리 당직자, 후보자 지금 현재 단체장, 의원들이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선거라고 보고 그것이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아픈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그런 아픔을 갖고 자기가 희생이 되더라도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충북도민들이 신뢰하고 정말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뭐 저희는 전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패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도당 위원장 추대를 또 한 것도 이제 그런 어떤 함의가 있는 거고 지금 맡으면서 이제 그 수락하시면서 그런 각오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 비장한 그런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럼요. 아니 빛이 없으면 빛이 있는 대로 가면 안 됩니까? 탈당하고 다른 데로 옛날에도 탈당하시려고 했는데 옛날에 빛이 있는 대로 가시려다가 친반으로 하셨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제 중도 그만뒀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친반 저는 뭐 누구 사람 따라서 사실 같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북인들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저희 충북이 발전하고 충북에서 커가는 아이들도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또 끌어주고 해서 그 희망의 틀을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저는 국회의원직을 걸고 그래도 저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되는 것을 원했고 거기서 그래서 앞장을 쓴 거지 뭐 개인적인 그런 영달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당 도당위원장으로서 뭐 중앙 정치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 지역은 특히 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김학철 의원 등 3명 뭐 외유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송태영 전 도당위원장의 응급실 소란행위도 있었고, 그 소소한 문제가 계속 터졌거든요.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그건 이제 지금 우리 당협위원장 문제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 당무감사를 9월, 10월에 걸쳐서 송태영 전 도당위원장 문제. 아니 거기만 아니고 전체 저 지역까지 다 당무감사를 해서 이 개혁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 또 여론 다 성취를 해가지고 아마 상당한 개혁의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현역 의원들도 마음을 못 놓고 이건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지금 저희 당 수석 의원들이 무리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저도 상당히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판 들어가시죠. 기자진부터. 예. 그 박덕흠 의원이 초선 두 번째 선거에 덕흠덕흠 후크송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예. 우리 HCN 가족, 우리 저 사회자, 예. 최변, 저도 마찬가지고요. 덕흠덕흠 같은 그런 성공 후크송을 만들어서 우리 대박을 한번 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세게 아부해야 되겠네. 저는 동남풍. 동남풍. 삼국지에 보면 예. 오나라하고 청나라가 절대 열세였잖아요. 근데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해서 그 거대한 위나라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것처럼 동남 사군의 지역적 진짜 맹주인 우리 박 의원께서 그 자유한국당 쇄신과 열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에도 새바람을 일으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좋은 성과를 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동남풍. 저희 리얼토크 한판이 지금 꽤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게스트 초대 손님에게 이렇게 훈훈하게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오늘 좀 기운을 받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요즘 자유한국당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충북도당은 더 불쌍하고 지금. 예. 동남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동남풍을 확 불어가지고 우리 충북을 좀 자유한국당 판으로 좀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갖고 이렇게 가서 혁신하고 개혁을 해서 정말 국민들, 도민들이 그래도 떡흠떡흠 박떡흠이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드려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 의정 활동에 또 바쁘실 텐데 자리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자리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